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5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사망합니다. 암 환자가 임종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2, 3개월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명을 위한 치료가 아닙니다. 편안히 죽음을 대비하도록 위안과 안락을 주는 것일 텐데요. 이 같은 의료 활동을 호스피스라고 부릅니다. 10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 호스피스의 날인데요. 오늘은 잘 사는 삶, 웰빙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과정, 웰다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이제 늘어나면서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한 웰다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는가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연간 사망자의 90%가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10에서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병원이라는 환경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이제 함께 있기도 불편하고 또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은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낮은 또 의미 없는 치료를 계속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웰다잉 운동이라는 건 삶의 마지막 시간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자는 의미가 큽니다.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호스피스 시설에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자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들이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지 삶의 막바지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80~90%가 지금 병원에 이제 임종에 임박해서 오게 되는데 이 중 약 3만 명 이상이 인공호흡기라든지 뭐 혈액투석, 항암제와 같은 단지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받으면서 의식도 없는 채 중환자실에서 임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가약, 고가 검사, 거기에 대한 비용 보장만 하고 있지 환자 간병, 보살핌 이 부분은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하게 항암제 고가약 쓰는 거, 인공호흡기 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만 해주는 게 보장성 강화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임종에 임박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 서비스인데 정작 이러한 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방암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척추까지 전이돼 6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 수술을 한 태은 씨. 그녀에게 남겨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퇴원했지만 밀려오는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완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걷지를 못해 통원이 불가능한 상황. 병원에서는 길어야 6개월인 회생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게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또 계속 그냥 통원으로 댕긴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켜줘. 말기는 안 해주더라고. 그게 제가 불만인 거야. 아, 암 말기라서. 네, 말기 환자들은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그래,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 수술할 때는 목돈이 되고 MR했지 병원이 돈 안 되는 환자는 안 받아주는 것 같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 수술할 때는 그에 말 맞다나 입원시키고 그냥 버리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화날 때 생각하는 그냥 버리는 거야. 그냥 말기 환자들은 그냥. 태은 씨는 24시간 동안 고통이 너무 심해 가족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이다 1학년인데 근데 걔네들만 부려먹게 되고 엄마 부려먹게 되고 이제 큰일 났는 거야. 그 제발 부탁이니까 계속 주물러라. 애들이 학교를 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아파갖고.
외형적인 보장성 의료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고통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환자분을 임종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은 가족들한테 상당 부분 짐을 지우다 보니까 가족이 해체되는 문제가 생겨요. 선진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 호스피스 제도라고 해서 환자를 임종 과정에서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임종하는 걸 돌봐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닌 채 임종을 맞이한다는 의미인 웰다잉. 치료 효과 없이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보다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는 편안한 돌봄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윤 기자, 그런데 이 취재 내용을 보니까 말기 암 환자의 경우는 항암 치료 대신에 통증 완화, 뭐 이런 돌봄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같은 말기암 환자들이 갈 만한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로 소개됐던 환자의 경우에는 그 암세포가 척추까지 전이가 돼서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병실이 없어서 가끔씩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호스피스 또는 이제 완화 의료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호스피스는 이제 중세기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중에서 쉬어가는 숙소를 이제 지칭했던 그런 말로 알고 있는데요. 19세기 초부터는 수녀들이 임종자들을 한데 모아서 돌보아주는 임종의 집을 호스피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너무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은 호스피스보다는 증상 완화를 강조하는 완화 의료라는 용어를 추가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암 환자를 비롯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전문의학의 한 분야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리적 안정 등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네,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환자 돌봄 서비스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를 올해까지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말기암 환자들만 갈 수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치매나 중풍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웰다잉을 위한 대안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손거울 뒤에 알 껍데기를 장식으로 붙이는 알 공예 시간. 직접 손으로 움직여 만들 수 없어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지만 환자들에게 알 공예 참여는 유일한 취미 활동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인 호스피스 병원. 문은양 씨는 이곳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주변을 정리하며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웰다잉입니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했어요. 그러다가는 1년 전에 큰 후유증이 왔어요. 그때 결단을 내린 거죠. 계속 치료를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가족들하고 정리를 할 건지. 그래,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을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퇴원 후 집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온 지 2달 된 태은 씨도 집에서보다 훨씬 생기를 찾았습니다. 마비가 됐던 왼쪽 팔에 떨림이 생겼는데 이조차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을 먹으면서 편안해지는 거야. 아픔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서 사람들이 손길이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밥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길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편안해지니까 딴 사람을 들게 피니까 훨씬 고맙더라고요.
안정감을 느끼고 활기를 되찾은 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밑바디가 자고 우리 딸은 조그마한 간이 침대에서 자고 그렇게 병원에서 생활했는데 이곳에는 너무너무 진짜 호텔급이죠. 1등 호텔급이죠. 잠자리도 좋고 정말 아빠를 이렇게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예, 조용하지 않고 적막하지 않고 뭐 시끌벅적할 때도 있고 가족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아마 잘 계시고 또 뭐 걸어나갈 수 있다는 또 희망도 갖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같은 호스피스 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말기 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암 환자뿐 아니라 치매 중풍 환자도 호스피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은 암 사망자 10명 중 6.5명이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명 중 1.2명으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호스피스 시설도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55개 기관의 880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0.2%에 불과합니다.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연명 의료의 결정 절차에 대한 법제화도 시급합니다. 뭐 호스피스로 가서 웰다잉을 하려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명 의료를 결정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법제화를 자꾸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를 합니다.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보니 나중에 불만을 가진 환자들의 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되고 임종 직전까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호스피스 제도 정착의 걸림돌입니다. 한마디로 6.25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6.25는 그 사후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유교적인 가치관을 신봉하는 사람은 지금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뭐 잘 죽는다거나 이런 그 사후생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문화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의료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지적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에만 치중하다 보니 현대 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자에게도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의료 행위를 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의 교과 과정을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의료는 사람 어떻게 고치느냐에만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럼 어떻게 죽기 전에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데에 대한 그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른 호스피스. 고령화, 난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현대인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인생 설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역시 또 안타깝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암 환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는데 올바른 임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프라인 이 호스피스 시설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태네요. 네, 호스피스 분야 선진국인 영국 수준이 되려면 호스피스 병상 2,500개가 필요합니다. 네. 싱가포르나 대만 수준만 되려고 해도 1,200에서 1,400개의 병상이 있어야 합니다. 네. 더구나 이제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말기암 환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0년까지 전국의 호스피스 병상을 1,40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윤 기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직한 임종 준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기암 환자가 병원 또는 가정에서 삶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뭐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또 좀 높아지고 있기는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됐을 때 네. 어떤 치료만 받겠다고 미리 밝혀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사전에 자신의 의지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유언장을 통해서 미리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그 의미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 산다라는 의미의 그 웰빙입니다. 하지만 잘 산 만큼 좋은 죽음, 또 존엄한 죽음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우리의 삶도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원의 YNNOW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 속 이슈를 찾아서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